안녕하세요. 저는 빅스비 캡슐로 결제까지 세션 발표를 맡은 삼성전자 AI팀의 이호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세션에서 발표드릴 내용은 빅스비 캡슐로 이런 트랜잭셔널 캡슐을 어떻게 구현할지, 그 다음에 결제까지 어떻게 할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는 삼성전자에 입사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계속 일해 오다가 몇 년 전부터 빅스비 비브랩스와 협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때 협업하는 팀에서 같이 일을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서드 파티 앱 캡슐을 개발하게 되었고, 그때 스타벅스 캡슐을 같이 협업하게 되어서 그때 스타벅스 캡슐을 개발하게 되었고, 그때 계정 연동과 결제 연동을 인터페이스까지 같이 개발하면서 캡슐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출시가 잘 되어서 지금도 매일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스타벅스 측과 이렇게 프로모션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출시 직전에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 두었었는데, 그 주문하신 분들을, 빅스비를 통해 주문하신 분들을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그 선물만큼 주문이 혹시 안 나올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출시 후 며칠 만에 이제 수십 배, 그 준비된 선물의 수십 배 이상 주문이 이루어져서 안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 다룰 내용은요, 조금 이제 어드밴스드한 토픽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좀 캡슐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처음 도입부에 좀 설명을 더 드리고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로 다룰 내용은 말씀드렸다시피 장바구니 처리, 소위 말하는 쇼핑 카트 시나리오, 이거를 어떻게 구현할지, 쇼핑 카트를 만들고 여기 아이템을 추가하고 삭제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아무래도 주문 시나리오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복잡한 시나리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플하게 처리할 수가 있으면 베스트겠지만 컴플렉스한 시나리오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스타벅스에서도 심플하게 주문도 가능하지만은 아주 복잡한 발화도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계정 연동, 그다음에 삼성페이 결제 관련된 내용도 설명드릴 거고요. 이번 세션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이제 적용 가능한 분야가 식당 예약이나 이미 적용된 커피 주문, 이런 부분 외에도 이메일 보내기 같은 시나리오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메일을 쓰려고 수신자를 입력하고, 그다음에 메일 내용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메일 내용을 바꾸거나 또 수신자를 바꾸거나 추가하고 빼고, 그리고 유저의 최종 컨펌을 받고 전송, 이런 시나리오를 트랜잭션 시나리오로도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이번 세션에서 사용할 예제 캡슐은 이미 많이 보셨을 텐데요. 빅스비 캡슐, 스페이스 리조트 캡슐이고요. 우리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에 있는 리조트를 찾아서 리조트를 이제 예약하고 검색 예약하는 시나리오를 하는 캡슐입니다. 중간중간 스타벅스 캡슐도 참고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대략 이렇고요. 처음에는 빅스비 캡슐 개발의 전반적인 오버뷰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심플 트랜잭션 모델을 한번 직접 구현하는 방법을 스튜디오에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트랜잭션에 대한 좀 풀 시나리오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어드밴스드 트랜잭션 모델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쇼핑 카트 시나리오를 하시다 보면은 좀 다양한 시나리오를 좀 처리를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예외 케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사용자 경험 개선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테크닉인데요. 그 내용도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계정 연동, 저희는 OS 2.0 표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페이 결제 연동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빅스비 캡슐 개발 오버뷰입니다. 캡슐이란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빅스비의 입장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정 도메인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빅스비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새로운 것,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라이브러리 캡슐도 있습니다. 타임이나 지오 같은 그런 라이브러리 캡슐도 있어서 가져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빅스비 캡슐의 인풋은 우리가 말로 하는 자연어, 내추럴 랭귀지가 되겠고요. 아웃풋은 뷰에는 다이얼로그와 레이아웃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다이얼로그는 빅스비가 말로서 피드백을 해주는 거고요. 상단에 보시면은 여러 개의 스페이스 리조트를 찾았어요. 이런 식으로 다이얼로그 피드백을 줄 수도 있고, 아래 화면처럼 텍스트나 그림으로 피드백을 주는 레이아웃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캡슐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은 모델링을 이제 처음 해야 될 텐데요. 우리 모델링을 할 때는 빅스비 랭귀지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사용하기 좀 심플하고 가독성도 좋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액션과 컨셉들을 디파인한 내용인데요. 액션은 파인드 스페이스 리조트와 컨셉은 프리미티브 타입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스트럭처 타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리조트에는 어떤 검색 시나리오에서는 어떤 액션과 컨셉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선 액션은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되어 있고요. 이름은 파인드 스페이스 리조트고요. 말 그대로 스페이스 리조트를 찾아주는 액션입니다. 액션은 인풋과 아웃풋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인풋은 없어도 가능합니다. 없을 수도 있고, 아웃풋은 항상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액션은 항상 타입이 존재하고, 이 액션의 인풋은 플래닛과 서치 크리테리아가 있는데요. 플래닛은 어느 행성에 있는 스페이스 리조트를 찾을 것인가에 대한 인풋이고요. 서치 크리테리아는 검색 조건, 주유소가 딸린 아니면 애완동물 데려갈 수 있는 그런 검색 조건이 되겠습니다. 액션을 이제 모델링했으면 그 액션에 대한 비즈니스 로직을 자바스크립트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 위에 보시면은 똑같은 이름의 find space resort라고 되어 있고, 인풋도 똑같은 우리 모델링에 있던 인풋이 그대로 들어온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서드 파티에 서버가 있으시면 여기서 REST API를 호출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구현하셨으면은 이제 액션과 연결을 하기 위해서 빅스비 엔드포인트 빅스비 파일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find space resort 액션은 find space resort.js 파일에서 처리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고요. 프리미티브 컨셉인데요. 왼쪽에 서치 크리테리아는 네임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스트링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플래닛은 이넘 타입으로 정의를 했고요. 이넘 타입은 우리 태양계에 어떤 행성이 있는지 이미 정해진 수만큼은 정해져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넘 타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심볼로 어느 행성들이 있는지 이렇게 심볼로 정의를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넘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트럭처 컨셉이 있는데요. 스트럭처 컨셉은 다른 프리미티브 타입을 프로퍼티로 가질 수가 있고요. 다른 스트럭처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스페이스 리조트는 그 스페이스 리조트의 이름, 네임, 그리고 어트리뷰트, 부대 시설 같은 그런 정보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행성에 얘가 있는지 플래닛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 화면을 보여주는 뷰 파일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스페이스 리조트를 여러 개 찾았어요라고 피드백을 주면서 리스트로 여러 개를 보여주고 있는 화면이고요. 뷰는 이런 식으로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으로 이 빅스비 랭귀지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을 사용하시면은 이런 UI를 심플하게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렌더링 코드를 사용하시면서 여기에서 if else문 같은 스테이트먼트를 쓰시면서 좀 더 동적인 UI를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빅스비 포털에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스비에게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요. 자연어로 얘기했을 때 어떻게 아웃풋으로 스페이스 리조트를 내게 하는지, 이런 빅스비는 예시 발화로 학습을 합니다. 트레이닝 데이터.
발화에 있는 단어들은 컨셉과 액션에 연결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목성 근처 주유소 있는 리조트 찾아줘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얻고 싶은 것은 스페이스 리조트거든요. 그러면은 꼴은 스페이스 리조트로 하고 목성과 주유소는 목성은 플래닛, 주유소는 서치 크리테리아와 같은 컨셉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연결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제너레이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액션을 이제 실행을 했을 때 이런 플랜 그래프가 이제 빅스비가 만들어 주게 되는데요. 제가 빅스비에게 나는 스페이스 리조트를 찾아줘라고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힌트가 되는 목성, 주유소 이런 단어들을 줬습니다. 그러면은 스페이스 리조트는 어떤 액션이 스페이스 리조트라는 스트럭처를 아웃풋으로 내는지 알고 있고, 이런 프리미티브 타입들은 어떤 액션에 인풋으로 들어가면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랜 그래프를 빅스비가 순식간에 만들어서 이런 아웃풋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다이나믹 프로그램 제너레이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심플 트랜지션 모델을 직접 구현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그 스페이스 리조트를 하나 선택해서 일정도 선택하고 이제 예약을 하는 간단한 심플 트랜잭션인데요. 빅스비 스튜디오로 넘어와서 지금 제가 스페이스 리조트 캡슐을 임포트 해놓은 상태고요. 여기서 제가 원하는 예약 액션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모델링을 위해서 액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름은 예약하는니까 리저브로 하면 되겠죠. 리저브 하고 기본 템플릿은 만들어주고요. 인풋은 어느 리조트로 가야 될지 필요하겠죠. 그래서 스페이스 리조트가 인풋으로 들어올 거고요. 그다음에 타입은 스페이스 리조트. 항상 리조트는 항상 필요하니까 required로 바꿔야 되겠죠. 옵셔널이 아닌. 그다음에 일정도 알아야 되니까 어느 일정으로 갈지 인터벌이라는 여행 일정, 타입은 타임점 데이트 인터벌. 이 타임 캡슐은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브러리 캡슐입니다. 그래서 타임 관련 처리는 타임 캡슐에서 대부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신경 쓸 게 많이 없습니다. min required 하고 똑같이 one. 아웃풋은 예약의 결과인 예약 결과니까 레저베이션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레저베이션 이렇게 하고 최종 주문이기 때문에 타입 액션은 모든 액션은 타입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저브는 최종 주문 전송이기 때문에 커밋 타입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지금 리저베이션이 없기 때문에 에러가 뜨고 있고요. 그래서 리저베이션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템플릿은 스트럭처 타입으로 하면 되겠죠. 이름도 레저베이션 하시고 거의 액션과 비슷하게 이제 스페이스 리조트 어느 리조트에 머무르는지 그런 정보를 가지게끔 했고요. 다음에 이름 타입도 스페이스 리조트 required 항상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여행 일정도 인터벌로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타임점 데이트 인터벌 min required 치고 맥스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리저브의 에러는 없어졌고요. JS 코드는 미리 만들어뒀습니다. 심플하게 인풋으로 이렇게 받아서 아웃풋 타입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했던 레저베이션 타입에 맞게 이렇게 리턴을 하시면 되고요. 액션도 만들고 JS 코드도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엔드 포인트에 연결되었음을 이제 정의를 해야 돼서 미리 만들어둔 코드를
주소를 해제해서 연결시켰고요. 이제 모델링과 코드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화면에 어떻게 보여줄지 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뷰를 선택하시면은 무엇에 대한 뷰인가? 그러면 레저베이션에 대한 뷰를 만들 거죠. 우리가 예약 결과에 대한 뷰를 만들 겁니다. 빈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컨트롤 스페이스나 ESC를 누르면은 여기서 입력이 가능한 키워드들이 나오고요. 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리절트에 대한 뷰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리절트 뷰로 만들고 이제 매치를 쓰셔서 어느 리절트에 대한 것인가요? 라고 이제 설정하시면 되는데 레저베이션에 대한 리절트 뷰입니다 라고 정의를 하는 거고요. 참조자는 R로 참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얼로그는 메시지 블럭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템플릿으로 뭐 대략 어떤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리조트로 예약했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value R. 스페이스 이렇게 R로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리조트 인터벌이었죠. 인터벌 기간 동안 value R. 스페이스 리조트 name 으로 예약했어요 라고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아웃은 렌더를 쓰시면 되고요. 여기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레이아웃 프래그먼트 같은 개념이고요. 레이아웃 매크로를 써서 미리 만들어 둔 스페이스 리조트 리저브 레이아웃을 가져다 쓰겠습니다. 파라미터는 스페이스 리조트가 필요하고 실제 밸류는 익스프레션으로 R. 스페이스 리조트를 하시면은 예약 결과로서 스페이스 리조트를 이렇게 위에 다이얼로그와 함께 스페이스 리조트의 정보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렌더링까지 레이아웃 뷰까지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빅스비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리저브 액션을 수행하게 할지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목성 근처 스페이스 리조트 예약해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꼴은 좀 전에 만들었던 리저브 액션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목성은 컨셉으로 연결시킬 거고요. 플래닛으로 하고 주피터 이렇게 하시면은 트레이닝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오픈 인 시뮬레이터를 누르시면은 시뮬레이터에서 바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화면에 뜨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발화가 실행이 됐는데 아까 required input으로 스페이스 리조트를 받고 있죠.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 리조트가 어떤 스페이스 리조트로 예약할지 묻고 있습니다. 제가 required input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required input인 인터벌, 타임 데이트 인터벌 일정을 대략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계속을 하면 required input을 둘 다 받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정의했던 그 다이얼로그랑 레이아웃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심플하게 트랜잭션을 하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에 벌레 버튼, 디버그 콘솔 버튼 누르시면은 플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액션의 인풋과 아웃풋이 어떤 데이터가 나왔는지 데이터들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약했던 정보들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죠. 리저브 제가 선택했던 스페이스 리조트도 여기에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뭐 여기 자바스크립트에서 남기신 로그도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네, 여기까지 심플 트랜잭션을 이제 구현하는 방법을 직접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좀 더 전체 풀 시나리오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어드밴스드 트랜잭션 모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트랜잭션 단계는 크게 보면 4단계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처음 내가 사고 싶은 물건 검색하는 검색 단계, 그다음에 이제 주문을 시작하는 초기화, 그다음에 주문 내용을 카트 내용을 변경, 뭐 추가 삭제하고 뭐 그런 걸 할 수 있겠죠. 초기화 변경 단계, 그다음에 최종 주문과 결제를 할 수 있는 단계, 그리고 주문 내역을 조회하는 단계. 주문 끝나고 나서 내가 뭘 샀는지 한번 또 확인하고 보고 싶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크게 보면 4단계로 볼 수 있겠고요. 네, 지금 이 트랜잭션 이제 단계 흐름도인데요. 스페이스 리조트에서 전체 그 풀 시나리오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흐름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까만색 네모는 액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란색 동그라미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사용자 바라가 뭐 목성 근처 스페이스 리조트 예약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create order라는 액션이 수행될 건데요. 그 액션의 타입은 begin transaction이라는 타입의 액션입니다. 그러면은 이 액션이 수행되면서 오더 컨셉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이 오더 컨셉은 쇼핑 카트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각종 주문에 필요한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문 내역을 변경하고 싶을 때 업데이트 오더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화성으로 변경해줘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카트에 있는 내용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업데이트 트랜잭션이라는 타입으로 액션을 구현이 되어 있고요. 업데이트 오더라는 액션이 수행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저가 다 마음에 들어서 이제 주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좋아 예약해 뭐 이런 발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커밋 타입의 액션을 아까 제가 구현한 거 보여드렸죠. 커밋 타입의 액션을 구현하시면 되고요. 그 커밋 오더라는 액션으로 지금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중간에 예약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취소해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취소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캔슬 트랜잭션 타입으로 구현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캔슬 오더라는 액션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커밋 오더는 주문을 전송하는데 그 아웃풋은 최종 주문 내역인 리시트 컨셉이 되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수증이 되겠죠. 그리고 주문을 이제 하고 나서 내 여행 일정이 어떻게 되지? 내가 예약했던 거 다시 확인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리프레시 액티비티 타입의 액션을 구현하시면 되고요. 스페이스 리조트에서는 체크 스테이터스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액션의 아웃풋도 리시트가 되겠죠. 왜냐하면 예약 결과니까. 이렇게 전체 시나리오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빅스비 스튜디오로 가서 다시 트랜잭션 어드밴스 트랜잭션 모델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데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7 누르시면은 스튜디오 시뮬레이터가 되고요. 리셋을 누르고 컴파일도 한번 눌러주고 심플하게 스페이스 리조트 예약해줘 라고 하면은 아까와 이제 유사하게 어느 리조트를 하시겠어요? 리콰이드 인풋이기 때문에 하나 골라야 되죠. 이카루스 더워 보이는 이카루스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여행 일정도 한번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키지 타입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리콰이드 인풋으로 되어 있어서 허니문 패키지 타입은 $500만, 실험실은 $200,000. 비싼 걸로 한번
하고 이제 여기까지 오면은 최종 커밋 직전 상황이고요. 유저의 컨퍼메이션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 보면은 제가 선택했던 리조트랑 일정 그리고 패키지 타입, 그다음에 연락처는 프로파일에서 자동으로 가져왔고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선택 안 한 우주 여행객 수가 이미 들어와 있는데요. 디폴트 값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디폴트를 2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2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클릭을 하면은 다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4로 바꿀 수도 있고요. 바뀌었죠. 그리고 발화로도 변경해줘. 발화로도 변경할 수 있고요. 이럴 때는 바로 바뀌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화면이 커밋을 기다리는 화면이고요. 여기서 얘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실제 커밋 액션이 수행되는 거죠. 그러면은 커밋 order.js 파일이 수행이 되겠죠. 결과 이제 리절트 뷰가 나왔는데 제가 선택했던 예약했던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체 시나리오 업데이트 오더까지 구현되어 있는 이 전체 시나리오 풀 트랜잭션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와서 이제 트랜잭션 모델, 어드밴스 트랜잭션 모델은 어떻게 구현되는지 한번 모델링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크리에이트 오더 액션은 아웃풋이 오더이고요. 이 액션은 말 그대로 이제 주문 시작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쇼핑 카트를 만들어서 초기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타입은 비긴 트랜잭션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풋은 아이템. 요거는 내가 사고자 하는 상품이겠죠. 여행 상품. 그다음에 바이어는 뭐 프로파일에서 가져온 구매자 정보.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오더 컨셉입니다. 이 오더 컨셉은 일단 여행 상품을 주문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여행 상품이라든지 구매자 정보를 가지고 있고 여기 트랜잭션 피처가 있는데요. 이 피처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컨셉은 트랜잭셔널 액션들의 인풋과 아웃풋에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빅스비와 대화하는 동안 세션이 유지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기간 동안 이 데이터가 빅스비 메모리에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변경하기가 용이하겠죠.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뒤에 따로 설명드릴 뭐 인터럽트 카드 이런 것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템 주문 상품이고요. 패키지라든지 스페이스 리조트 어느 리조트인지, 그다음에 투숙객수, 그다음에 여행 일정, 주문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요. 트레이닝은 심플하게 이런 식으로 지금 커밋 오더 액션에 스페이스 리조트 예약해줘라고 하면은 커밋 오더 액션이 수행되게 심플하게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야 될 게 있는데요. NL 플래그라는 피처가 있는데요. 트레이닝 데이터에 시그널, 힌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좀 더 정교하게 트레이닝할 때 사용하시는데요. 이 액션이 수행될 때 어떤 액션들을 먼저 수행해야 되는지 빅스비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요. 이 예제에서 보면은 커밋 오더를 하기 위해서는 오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더를 만드는 크리에이트 오더를 먼저 수행해라. 근데 오더를 또 수행하려면은 아이템이 필요하니 크리에이트 아이템을 먼저 수행해라. 이런 힌트를 제기적으로 줄 수도 있고요.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시다 보면은 좀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최종 주문을 전송하는 커밋 오더 액션이고요. 타입은 커밋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피처가 있는데요. confirmed by confirmation이라는 피처가 있는데요. 이것은 유저의 컨펌을 받고 진행하도록 할 수 있는 피처고요. 이게 있으면은 네 아니오로 유저에게 컨펌을 받고, 아니면 밑에 버튼도 나타나고요. 유저의 최종 컨펌을 받아서 아웃풋을 이제 컨펌을 받아야 이 액션이 수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주문 변경하는 액션인데요. 이거는 이제 사용자 경험을 개선할 때 매우 중요한 액션인데요. 다른 액션과 좀 다르게 인풋도 오더고 아웃풋도 오더입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오더, 그러니까 카드 정보를 가지고 그 내용을 변경해서 다시 새로운 오더를 아웃풋으로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changed 아이템, 변경될 정보도 인풋으로 받고 있고요. changed 아이템은 여기에 옵셔널로 되어 있는 뭐 투숙객수, 새로운 여행 일정, 새로운 패키지 타입 옵셔널로 되어 있어서 이 데이터들이 있으면은 기존 아이템을 리플레이스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어드밴스드 트랜잭션 모델링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사용자 경험 개선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트랜잭션 캡슐을 만드시다 보면은 뭐 예기치 못한 복잡한 케이스도 많이 생기고요. 뭐 익셉션 예외 케이스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외 사항이나 이제 사용자 개선이 필요할 때 어떤 것을 사용하면 될지 그런 테크닉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플랜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크레이트 아이템을 하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아이템에는 정보가 한 4가지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스페이스 리조트는 프롬프트로 입력을 받았고 아직 3개 유저 인풋을 아직 못 받았어요. 그래서 3 required input이라고 빨간색으로 떴고 이제 유저에게 프롬프트가 될 거예요. 프롬프트라는 것은 유저에게 데이터를 입력받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프롬프트가 너무 많으면 유저를 좀 피곤하게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커피 주문을 예를 들었을 때 이런 걸 모든 걸 다 물어본다고 했을 때 이제 말이 길어지게 되고 그러면 사용자가 실수할 수도 있고 피곤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까 보셨다시피 디폴트 이닛으로 디폴트 값을 주실 수가 있고요. 거의 두 명으로 많이 간다 그러면 2로 디폴트로 줄 수가 있고, 다만 우리가 커밋 오더에서 변경은 할 수가 있죠. 또는 러닝을 통해서 선택을 대신해 줄 수도 있습니다. 러닝은 이전에 유저가 선택했던 이력을 학습을 통해서 이 사용자는 뭐 3명을 주로 선택했다, 4명을 선택했다, 학습을 통해서 자동으로 선택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전 세션에서 이미 이제 러닝 세션에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한번 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문 내역을 이제 주문이 끝나고 나서 내 주문 내역을 다시 확인하고 싶을 때 내 우주 여행이 언제로 예약되어 있지 이런 걸 할 수도 있겠죠, 유저가. 그런 경우에는 리프레시 액티비티 타입 액션을 구현하시면 되는데요. 커밋 오더로 이제 주문이 된 그 리시트 타입이 컨셉은 빅스비 플랫폼이 저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리프레시 액티비티 액션으로 구현을 하셔가지고 빅스비에 저장된 주문 내역을 가져다가 다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트랜잭션 인터럽트 카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주문하는 중간에 뭐 전화가 왔다든지 제가 홈 버튼을 눌러서 트랜잭션이 중간에 멈춰졌다. 그럴 때는 빅스비 다시 돌아왔을 때 인터럽트 카드라는 것을 자동으로 꽂아주게 됩니다. 트랜잭션이라는 피처를 쓰시면은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서 예 버튼을 누르면은 그 중간에 끊긴 부분부터 다시 이어서 트랜잭션을 이어 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액티비티 카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주문이 완료된 것을 이제 뭐 어커밍 이벤트 같이 다음 일정과 같이 이런 카드 형태로 노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액티비티 카드는 뭐 스테이트를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이제 그 어느 시점에 뭐 한 이틀 전쯤에는 이런 데이터를 보여줘야지 이런 거를 직접 구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activity.bixby 파일에 구현을 하시면 되고요.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일정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뭐 어떤 데이터를 보여줄 거고 이런 거를 직접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제일 중요한 에러 핸들링에 대한 테크닉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4명까지밖에 안 되는 예약은 4명까지밖에 안 됐는데 유저가 뭐 8명 예약해줘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경우에는 코드에서 JS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이런 exceptional 케이스를 캐치해서 fail checked error라는 그러니까 에러를 스로우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에러를 던지면은 이렇게 액션의 모델의 아웃풋 블럭에 보시면은 이렇게 스로우 블럭, 에러 블럭을 이렇게 구현하셔가지고 이 에러를 캐치해서 리플랜을 하시면 되는데, 리플랜 한다는 것은 이 액션을 다시 수행을 하는데 디폴트 값을 뭐 4로 강제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프롬프트를 띄워서 한 번 더 유저에게 확인을 받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스로우 앤드 캐치 에러, 이건 스타벅스에서도 매우 자주 사용하고 있고요. 예외 케이스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계정 연동, OS 2.0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OS 2.0 표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토큰이 필요한 액션이 수행이 되면은 자동으로 로그인 인터페이스가 뜨게 되고요. 로그인 창이 뜨고, 그다음에 백그라운드에서 토큰을 자동으로 리프레시 해줍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로그아웃을 할 수 있게 로그아웃 창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고요. 이것은 스타벅스 캡슐 예시인데요. 이 왼쪽에 보시면은 스타벅스 로그인 페이지가 뜬 상태고요. 지금 토큰이 없을 때 처음으로 스타벅스 발화를 했으면은 이 로그인 창이 자동으로 뜨면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캡슐 디테일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계정 삭제, 그러니까 OS가 연동된 캡슐이면은 이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버튼을 누르면 로그아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캡슐 개발자는 따로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bixby.endpoint 파일에 endpoint.bixby 파일에 정의를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authentication OS 블럭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그 OS 개발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면 이제 어떤 내용인지 아실 텐데요. 클라이언트 아이디 시크릿을 여기 써주시고, 그다음에 뭐 로그인 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 그다음에 토큰을 받는 엔드포인트, 이 내용을 정의만 하시면 이제 OS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endpoint.bxb 파일에는 이제 액션을 정의를 하고 있죠. 아까 예제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이 아래에 보면 이제 액션들이 정의가 될 텐데, 이 액션들이 실행될 때 이 액션들은 토큰이 필요한 액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액션들이 실행될 때 토큰이 없으면은, 플랫폼에 저장된 토큰이 없으면은 이 OS를 이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로그인 창이 자동으로 뜨는 거죠. 그리고 계정 연동을 하게 되면은 OS post URL이나 OS get URL이라는 이제 API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URL을 사용하시면은 이 API를 사용하시면은 빅스비에 저장된 토큰을 헤더에 토큰을 자동으로 붙여서 호출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캡슐 개발자는 토큰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토큰을 관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리프레시도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계정 연동이었고요. 이번에는 삼성페이 연동인데요. 저희는 삼성페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스타벅스 예시를 보시면 왼쪽에 커밋 오더 액션이 지금 이제 사용자의 컨펌을 받기 위해 커밋 오더 직전인 컨퍼메이션 화면이고요. 여기 하단에 결제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주문이 되는 거고요. 지금 결제 수단은 삼성페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제 버튼을 누르면은 지금 제 단말에 깔려 있는 안드로이드 삼성페이 어플리케이션이 뜨게 되고요. 여기서 지문 인증을 하면은 결제 이제 인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다시 캡슐에게 전달해주고, 캡슐은 그 인증 결과를 파싱해서 저는 최종 리시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크플로우를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은 일단 가운데 빅스비 캡슐이 저기 서드파티 스타벅스가 되겠죠. 결제 요청 API를 호출하고, 그러면은 스타벅스가 이 결제는 밸리드하다. 그다음에 페이먼트, PG는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입니다. 뭐 이니시스 같은 이 둘 간에 이미 이제 스타벅스와 이니시스 간에 이미 이제 계약이 되어 있겠죠. 나는 머천트로 등록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결제를 할 수 있는 URL을 줍니다. 그러면 빅스비 캡슐이 그 URL을 받아서 뭐 또 다른 헤더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 헤더 정보랑 같이
빅스비 플랫폼을 통해서 모바일 클라이언트,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모바일 클라이언트 안드로이드 앱이 그 웹뷰를 띄우면서 그 URL을 띄워주게 되고, 그 URL은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삼성페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는 스키마가 실행이 되고요. 그러면서 삼성페이 앱이 뜨게 되고, 그다음에 사용자 인증을 하면은 다시 그 결과를 빅스비 플랫폼을 통해서 다시 캡슐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캡슐이 그 결과를 이제 받아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네, 이것도 이제 빅스비 엔드포인트에 정의를 하시면 되는데요. 엔드포인트죠, 빅스비에. 이 액션이 결제를 하는 액션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페이먼트 메소드를 추가하시고, 이게 게이트웨이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시고, URL은 오더에 저장된 URL을 쓰겠다. 오더가 같이 넘어오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메소드는 포스트나 get이냐, 그다음에 body는 어떤 식으로 body를 채워라. 그다음에 헤더 파라미터 뭐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서드 파티에서 정해준 값이겠죠. 그다음에 토큰이 필요하시면 토큰도 이렇게 전달하시고, 그리고 이제 콜백은 이제 웹뷰가 닫히면서 앞부분에 이 텍스트로 시작하는 것으로 리턴을 해라, 결과를. 미리 정해진 값이고요.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고요. 결과는 이제 사용자 지문 인식이라든지 결과를 이제 인증을 했을 때, 아까 액션의 그 자바스크립트 코드죠. 마지막에 페이먼트라는 인저가 있습니다. 이 인자의 위에 보시면은 이런 형태로 데이터가 리턴되게 되고요. 여기 보면 success, 여기에 뭐 cancel 아니면은 뭐 fail 뭐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서드 파티와 미리 정해진 값으로 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결과를 받아서 저는 리시트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제까지 되고요. 결제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폰에서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가까운 스타벅스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삼성페이로 주문해줘. 이대로 결제할까요? 네, 스타벅스는 자체의 결제 수단인 스타벅스 카드도 있어서 제가 따로 발화로 삼성페이로 주문해 달라고 언급을 했고요. 네, 여기에 보시면 이 화면이 컨퍼메이션 화면이고, 뭐 발화로 결제해줘. 그러면은 커밋이 되겠죠. 주문할 매장 이름을 말해주세요. 네, 저 발화를 잘못해서. 제일 가까운 스타벅스에서 아메리카노 죄송합니다. 제일 가까운 스타벅스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삼성페이로 주문해줘. 네,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데 리허설할 때. 네. 이대로 결제할까요? 네, 결제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4,100원을 쓰겠습니다. 자, 삼성페이 앱이 떴습니다, 하단에. 그리고 인증을 기다리고 있죠. 자, 지문 인증을 했고요. 네, 결과를 주문 성공. 네, 영수증에서 주문 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결과를 빅스비 플랫폼을 통해서 캡슐로 전달해서 전달된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결제 취소되도록 해놨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앞에서 했던 트랜잭션 이제 시나리오를 스타벅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업데이트 오더라든지 익셉션은 스타벅스에서 커피 주문해줘. 이 정도 오차는 이제 문제가 없고요. 어느 매장에서 주문할까요? 여기서 required input인 매장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제일 가까운 매장, 제일 가까운 드라이브 스루 매장, 아니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니면 매장명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도 되고요. 어제 제가 마셨던 코엑스몰 원하는 음료를 골라주세요. 음료를 제가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음료도 선택하라고 뜨고 있습니다. 결제할까요? 커밋 직전 화면이고요. 여기서 뭐 카페라떼 한 잔, 카라멜 시럽 2번 추가해서 담아줘.
지금 업데이트 오더를 하고 있는 결제를 거죠. 진행할까요? 네, 기존에 있던 아이템도 있고 새로운 아이템도 추가가 된 상태고요. 여기서 아메리카노 한 잔 빼죠. 네, 빼기도 가능하고 결제할까요? 그리고 이제 익셉셔널 케이스 프라푸치노 한 잔 추가해줘. 실제로 프라푸치노라는 메뉴는 없거든요. 방금 말한 프라푸치노가 이 중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예, 지금 프라푸치노라는 메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익셉션이 발생했고 제가 이런 프라푸치노 이름이 들어간 메뉴들을 캔디데이트로 이렇게 데이터를 던져서 익셉션을 던져서 모델에서 받아서 다시 프롬프트를 띄운 상태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제가 의도했던 거는 없네. 딸기 크림. 결제할까요? 네, 이런 식으로 하고 결제 누르면은 네, 예, 와이파이가 조금 느린 것 같네요. 예. 주문 끝. 주문 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예, 결제는 매우 심플하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질문이 더 있으시면은 이 메일 테크 서포트 이메일로 보내시거나 아니면 바깥에 부스에서 또 질문해 주시면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